소팡세 시간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살 때 군에 갔습니다. 그것도 시험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소대가 한 30명 좀 넘는 소대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하기사 꽃 같은 옷을 입었지요. 꽃 같은 신발 신지요. 빡빡 같은 머리죠.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죠. 이들과 함께 훈련소에서 13주를 같이 보내야 합니다. 3주쯤 지났을 때에 소대원들이 각각 모여가지고 이제 부대에서 물론 막걸리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서로 자기를 소개하고 훈련소 들어올 때 어떤 것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때는 막 5.16 혁명 후라 깡패 소탕을 많이 했는데 그 깡패들이 일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술이 조금 들어가니까 오랜만에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불쾌하게 해서 내가 누군고 하면은 하고 자기들 이야기들 합니다. 야들아, 너네들 명동에 매기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들어봤어? 그게 내야 내. 얘가 명동에서 깡패 생활하다 들어간 겁니다. 그게 받아서 부산 자갈치 시장에 망치라는 사람 있는 거 들어봤어? 그게 내야 임마야. 이렇게 부산 사투리 하는 아도 나옵니다. 조금씩은 이제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저점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앞으로 신부 되기 위해서 신부 소학교를 다니다가 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신부 후보생과 가까이 지난 셈이죠. 그도 내가 앞으로 신학교에 갈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남은 주일날 그는 이제 천주교 성당에 갔다 오고 나는 교회 갔다 오고 서로 설교가 어땠나 강론이 어땠나 서로 이야기하다가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수병은 어떻게 앞으로 목사 될 생각했어? 난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직장이 어떤 것일까 하다가 목사기를 가면 좋겠다 그랬다. 왜? 너는 어땠니? 그래서 서로 웃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점점 둘이가 가까워지면서 깊은 속내를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그 신부 후보생으로부터 듣습니다. 윤수병의 집안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릴 적은 몰랐는데 고등학교 들면서 가족들의 내력을 어머니로부터 들었단 말. 집안 대대로 성당을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집안에 흐르는 도도한 흑역사, 어둠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어머니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꽤 부잣집이었는데 아버지가 바람이 났어. 처백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사이 엄마의 고난은 말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 할아버지도 그래서 망했단 말. 그 위에 또 할아버지도 그렇게 망했다 그랬습니다. 동네에서는 그래도 재산가요. 정말 여러 사람들부터 등망이 높으신 가정이었는데 둘째, 셋째, 첩 때문에 가사는 모든 것이 탕진되고 기울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 윤수병이 이 사실을 알고 절망합니다. 이 집안의 내력 때문에 말이죠. 엄마의 고난도 그때서 알게 된다. 그러면서 가문에 흐르는 도도한 DNA, 이 흑역사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피가 나한테도 계속 흐를 텐데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도 또 그럴 수가 아닌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론 낸 게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대를 끊게 해버리자. 방법은 내가 신부가 되는 것이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는 집안의 외동아들입니다. 듣고 보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옵니다. 이제 겨우 21살 초입의 남자인데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온몸으로 집안의 내력, 흑역사의 DNA를 혼자 막으려 했을까. 그 후입니다. 13주간 훈련을 마치고 포항 보충돼서 마지막 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 후에 그가 신부가 되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훈련소를 생각하면 그 윤수병이 생각이 납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덴마크 사람입니다. 실존 철학의 원조입니다. 코펜대학의 신학생이던 22살 때 키엘케고르는 결혼을 전제하면서 14살의 소녀 레기네를 만납니다.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레기네와 그 사랑의 줄을 단호하게 끊습니다. 근데 아버지 고백은 뭐냐면은 아들 키엘케고르에게는 그 이야기가 인생의 대지진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대지진을 일으켰던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는 나는 평생에 죄의식을 갖고 살은 것이다. 첫 번째 죄의식은 지금의 너 어머니는 본래 우리 가정의 가정부였다. 근데 전처와 이혼한 지 2달 만에 이 가정부와 결혼했고 그 두 달 만에 아기를 낳는다. 그게 바로 키엘케고르의 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잘못된 만남과 출산 등이 경건했던 아버지의 가슴에 충격을 주었고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단 말이죠. 두 번째는 그가 아주 어려울 때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울 때 총각됩니다. 젊은 시절 돈이 없어서 양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운명에 대해서 추위와 배고픔을 허덕이다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했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양심에 끊임없이 괴롭게 해줬단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후에 결혼한 그러니까 키엘케고르의 철학자의 형제들입니다. 7명 중에서 5명이 다 죽습니다. 아버지는 이 2가지 때문에 가문에 저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혼이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저주죠. 이것이 우리 가문의 저주가 되어서 지금 이와 같이 어려움 간다. 이 죄책감으로 아버지가 깊이 좌절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 듣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때까지 사랑하던 레기나를 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관계를 끊고 베를린으로 도피성 유학을 하게 되죠. 그 후에 그에게는 더 이상 사랑도 없습니다. 물론 결혼도 아니지 않았습니다. 고독한 외톨이가 되어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방탄했던 이력을 볼 때 자신에게도 그런 피가 흐를 것이라 하는 그런 곳에서 순수하고 깨끗했던 레기네와는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책 대부분이 말이죠. 심각한 제목입니다. 35살에 출판했던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부터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수와 불안 이런 그 저서가 대부분입니다. 1855년 11월 42살 이 천재가 단명하고 말지요. 훈련소에서 만난 윤수병이나 책에서 만난 철학자 키엘케고르나
가문에 흐르는 이 모든 참 저주의 피를 온몸으로 막아낸 자들입니다. 레기나의 순수성을 지켜줄 철학자 마음입니다. 대를 끊으면서 가문의 DNA를 끊는 것입니다. 눈물겨운 결단이죠. 여기에 동정도 주고 박수를 보냅니다만은 그렇다고 가문의 저주가 끊어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사람은 다시 날 수가 없습니다. DNA가 아무리 달더라도 다시 거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를 믿으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를 믿으면은 가문에 흐르는 모든 DNA도 against 끊을 수가 있고, 그를 믿으면은 아버지가 가졌던 그 모든 저주까지도 다시 새로운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온몸으로 막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은 결코 혈통도 육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는 사람만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 같이 걸어가십시다.